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아기성 방가소의 무지입니다. 유아기성 방가소의 무지 선천성 방가소의 엄지는 대부분 운동치료와 경과 관찰을 우선하며 심하거나 보존적 치료에 실패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증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치료 방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1. 비수술적 치료 운동치료입니다. 24개월 이전에는 자가 운동치료, 엄지 펴주기만으로 30여 년간 60% 완치율을 보이며 약간 저항이 있어도 통증이 없다면 성장 과정에서 자연 호전될 수 있습니다. 엄지 신전 운동은 보호자가 하루에 여러 차례 엄지 전체를 잡고 펴주는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너무 강한 힘을 주거나 뿌리마디 관절을 고정하지 않고 반복 운동을 하는 경우 인대가 늘어나는 합병증에 주의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손가락 스트레칭, 부목 착용 등으로 생활습관 관리만 해도 됩니다. 2. 기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2세 이상이거나 운동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술을 고려합니다. 국소 마취로 손바닥을 절개해 힘줄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방식이며 수술 시간은 ease. 올러분 내외입니다. 수술 후에는 손가락 기능 장애 및 흉터 발생 가능성이 적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재활 운동을 즉시 시작합니다. 수술 적응증은 15유 24개월 이후에도 고정된 구축이 지속될 때 또는 통증 동반 시입니다. 3. 주의점입니다. 만약 선천성 클라스프 무지와 같은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수부외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방가소의 무지의 자연 호전 가능성도 높으나 증상 지속이나 기능장애 우려 시 조기 진료가 중요합니다. 운동치료, 수동적 스트레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기성 방가소의 무지 congenital trigger thumb의 운동치료는 대개 부모님에 의한 수동적 스트레칭을 의미하며 이는 힘줄이 걸리는 부위를 늘려주어 자연적인 호전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이 운동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며 강제적인 힘을 가할 경우 아이에게 통증이나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아수부외과 전문의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치료의 핵심은 엄지손가락의 IP 관절, 손가락 끝마디 관절을 부드럽게 펴주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아기성 방가소 무지의 보존적 치료, 수동적 스트레칭 포함 는 일반적으로 아이의 나이가 1세에서 3세 사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으며 특히 2세 24개월을 중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1. 구체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아이 안정시키기, 아이가 울거나 보채지 않고 안정된 상태일 때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근 후나 수면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 고정, 부모님의 한 손으로 아이의 엄지손가락 MP 관절, 손바닥과 연결된 첫 번째 마디 또는 손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잡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합니다. 스트레칭, 다른 손의 엄지나 검지를 이용하여 걸려있는 엄지손가락의 끝마디 관절, IP 관절을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펴줍니다. 걸림 노드레, 확인, 힘줄이 걸리는 부분 결절을 느끼면서 부드럽게 펴줍니다. 멈추기, 엄지가 펴진 상태에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래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강한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려주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이완, 천천히 원래의 굽힌 상태로 돌아갑니다. 2. 권장 횟수 및 기간입니다. 1회 운동 시 1회 7회 반복하며 통증이나 강한 저항이 느껴지면 횟수를 줄입니다. 하루 총 횟수, 하루 3원 5회 반복하며 기저귀 교체, 수유 등 규칙적인 일상 시간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 전까지 시행하며 대부분 2세 정도까지 자연 호전을 기대하며 경과를 관찰합니다. 3. 운동 치료 시 주의사항입니다. 통증 유발, 금지, 아이가 심하게 울거나 저항하는 것은 통증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시행해야 합니다. 강한 힘으로 억지로 펴려고 하면 힘줄이나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 운동 중이나 후의 엄지 상태 변화, 아이의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다음 진료 시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연 호전 경과
유아기성 방가쇠 무지는 약 60% 이상이 자연적으로 호전되므로 이 운동은 보조적인 역할이며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필수, 운동치료의 효과, 진행 여부, 수술 시기 등은 반드시 음소와 수부외과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보존적 치료의 권장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2세까지는 전문의에 지시해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함께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1. 주요 치료 원칙 및 기간입니다. 자연 호전 가능성. 유아기성 방가쇠 무지는 자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합니다. 약 60% 이상이 만 2세 이전에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권장 시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만 2세 24개월까지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하며 기다려볼 것을 권장합니다. 최대 관찰 기간. 일부 의료진은 자연 호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3세 36개월까지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후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3세 전후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잠김 상태, 엄지손가락이 아예 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굽혀진 상태, 고정으로 있거나 심하게 잠겨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관절 구축 위험, 2에 3세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으면 굽혀진 상태가 오래되어 관절 자체에 영구적인 변형, 구축이 올 위험이 커지므로 수술을 고려합니다. 3. 최종 결정 및 주의사항입니다. 전문의와 상담, 보존적 치료를 언제까지 지속하고 수술을 언제 결정할지는 아이의 증상, 심각도, 나이, 의사의 경험적 판단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운동치료의 역할, 앞에서 언급된 수동적 스트레칭은 보존적 치료 기간 동안 힘줄의 마찰을 줄이고 관절 구축을 막기 위한 보조적 관리 방법입니다. 수술적 치료, A1 활차 유리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기성 반가쇠 무지의 수술적 치료는 A1 활차, 유리술, A1 폴레 릴리스 이 표준 수술법이며 회복 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유아기성 방가쇠 무지 수술은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 굴곡건이 걸리는 A1 활차 풀이라고 불리는 섬유성 터널을 절개하여 힘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수술법 A1 활차 유리술입니다. 마취, 주로 전신 마취해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수술 중 움직이지 않고 협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절개, 엄지손가락의 송음 부근 MP 관절 근처 이 작은 횡, 가로, 절개를 합니다. 활차 절개, 절개 부위를 통해 힘줄 위를 덮고 있는 A1 활차를 완전히 절개하여 엽니다. 유리술, 확인, 힘줄이 걸림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봉합, 절개 부위를 봉합합니다. 간단한 시술, 이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며 대부분 10여 나 20분 내로 끝나는 당일 입원 또는 단기 입원 수술입니다. 2. 수술 성공률 및 재발입니다. 수술 성공률은 매우 높으며 95% 이상, 재발은 드뭅니다. 수술 후 바로 엄지손가락을 완전히 펼 수 있게 됩니다. 회복기간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기성 방가쇠 무지 수술 후의 회복은 빠르며 특별한 재활 치료 없이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1. 수술 직후 1, 2주입니다. 봉합사 제거, 수술 후 7일, 10일경에 실밥을 제거합니다. 보호, 실밥 제거, 전후로 상처 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시적으로 가벼운 반창고나 드레싱을 유지합니다. 운동 제한, 수술 직후부터 바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과도한 충격이나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2. 완전 회복 2, 4주입니다. 상처 회복 대부분 2주 정도면 수술 부위 상처가 아물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기능 회복 엄지손가락은 수술 직후부터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회복하며 수동적, 능동적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흉터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 흉터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옅어집니다. 3. 장기적인 관리입니다. 재활 유아는 스스로 손가락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되찾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별도의 재활,
치료, 물리치료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기검진,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관찰을 위해 전문의의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에 필요한 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기성 반가쇠무지, 소아 반가쇠 수지는 보통 임상적 진찰만으로 진단하며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기성 반가쇠무지는 특징적인 증상 때문에 별도의 영상 검사 없이 의사의 진찰만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1. 임상적 진찰 가장 중요입니다. 촉진, 만져보기. 의사가 엄지손가락을 만져 A위안 활차 부위에 힘줄이 부풀어 오른 결절, 노드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결절이 힘줄이 걸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토니차는 우탐, 운동성 확인, 엄지손가락의 끝마디 IP 관절과 굽혀진 채 펴지지 않거나 억지로 펼 때 딸깍 걸리는 느낌 하는 현상, 트리거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영상검사, 감별 진단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진단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될 때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초음파 검사입니다. 결절 확인, 힘줄과 활차의 비대 정도, 그리고 힘줄의 결절, 종창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반가쇠무지를 확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 구축, 힘줄의 움직임과 관절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B.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주된 목적 아님, 힘줄 문제는 엑스레이로 볼 수 없으므로 반가쇠무지 자체를 진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골격 감별, 엄지손가락의 골절, 탈구 또는 선천적인 뼈 변형 등 다른 골격계 질환을 감별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추천 전문가 기준입니다. 유아기성 반가쇠무지는 손의 기능적 문제를 다루는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형외과, 수부외과 전문의 가장 추천. 손과 손목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반가쇠무지의 진단, 보존적 치료 지침 제공, 그리고 만약 필요할 경우 수술적 치료 A1 활차 유리술을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전문의입니다. 소아 청소년과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증상이 발달 지연이나 신경학적 문제, 인엔zem의 임지 변형과 관련이 있는지 초기 감별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수술이 필요할 경우 결국 수부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권장사항,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계획, 보존적 치료 및 수술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소아 정형외과 또는 수부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